그 증인이 가지고 계셨던 보안폰이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동작하는 보안폰이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밤 8시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폰에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발신자가 표시되었습니다. 네, 번호는 안 뜨고 그렇게 이제 예, 그렇게 직함이 뜹니다. 그 갑제 44호증의 3, 그 증인의 경찰 피신 조서 12쪽과 1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보시면 20시경에 대통령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물어 제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예. 그 피청구인은 20시경에 증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서도 증인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인의 진술과 다릅니다. 증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 지난주 헌재에서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다 대답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날 경황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했던 말씀을 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서 그리고 또 보시죠. 네, 본인 조서도 한번 보세요. 줄차에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공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줬습니다. 미국 안 가셨어요? 내일 갑니다.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을 여지가 이게 지금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걸 보면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조서도 한번 보시죠. 경찰 조사받은 날하고 검찰 조사받은 날하고 하루 차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르게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여기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나 뭐 공간에 있다고 대답하는 거나 저한테는 똑같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검찰 조서. 예, 검찰 조서입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그 증인이 20시경에 만찬 자리가 끝나고 이제 전화를 받았고 공간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내일 갑니다. 이렇게 문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검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대로 설명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은 경황이 없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냥 여기다 미국에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뒷부분을 주의 깊게 안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고요. 제 생각입니다. 예, 미국에 안 갔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무회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가 오죠. 네, 지금 이렇게. 들어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5분 전에 통화할 때는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면 5분 뒤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 제가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모든 장관들 직접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는 통화를 하셨는데 들어오라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부속실장이 연락을 한 걸 보니까 뭐 조금 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장의 해외 방문은 갔다 온 다음에도 보안을 지켜서 비밀로 남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미국으로 출장한다는 얘기를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 갭이라는 게 그러면 부속실장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 부속실장은 잘못 알은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한 거죠. 증인이 국내에 있는 줄 알고 했고. 그건 제 말꼬리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대통령은 지금 증인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전화 끊었다는 거 저는 아닙니까? 제 기억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깁니다고 얘기하고 네. 뭐 미국 내일 간다는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는 거고. 근데 대통령께서 장관들을 다 불러들이시는데 바로 통화를 하셨는데 저한테 들어오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다 부속실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들어간 걸 보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로서는 정말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 12월 3일 날 이제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그 대통령실에 이제 그 갔을 때 이제 그 가는 경위부터 좀 제가 여쭤볼게요. 그 12월 3일 20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하니까 증인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네.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하니까 증인이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나요? 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 들어오라는 얘기 안 했고.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시 5분에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희구 이분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증인이 내곡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강희구 부속실장이 지금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인은 대통령실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그날 그 한덕수 총리의 경우를 보면 8시 20시경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덕수 총리가 그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시 54분에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집입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용산 집무실로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차표는 됩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그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전화 받은 게 조금 다릅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와 있었는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더라.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김영호 장관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수행실장에게 물어보고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호 장관은 아마 그 부속실에서 먼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연락을 어떻게 받았냐면 6시 11분경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냐라고 묻기에 울산에서 김장 행사하고 회의하다가 서울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몇 시쯤 도착하냐 라고 하니까 8시 넘어서 도착한다 라고 하니까 도착하는 대로 바로 용산으로 들어오라 고 얘기를 했고 8시경에 역시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서 용산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다른 분들은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부속실에서 전화를 하거나 증인만 2번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로서는 뭐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 기억에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국무회의를 이제 그 9시 21시 30분경에 시작을 했고 하여튼 회의를 시작을 했고 증인께서는 그 22시 45분에 대통령실을 출발하셨죠. 시간은 몇 분 틀릴 수는 있지만 대개 맞습니다. 네, 예, 맞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출발해서 이제 국정원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증인에게. 그죠? 증인이 맞습니다. 전화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원장님 참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라고 물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대답하셨죠. 그렇게.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지금 가기는 어렵겠지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 예. 근데 그게 그 통화를 한 게 지금 통화 기록상으로 보면 22시 55분에서 57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통화 기록을 보면 그 대통령께서 그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한 게 22시 53분이에요. 그런데 그 통화 시간이 1분 24초입니다. 꽤 길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전화 때 대통령께서 첫 말씀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렇게 하길래 홍장원 차장이 네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그리고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홍장원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잘해 라고 격려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게 1분 24초를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2시 53분에 전화를 해서 1분 24초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22시 55분에 증인에게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30초밖에 없어요. 그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 네네. 정확한 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네, 22시 55에서 57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걸 저도 봤는데 네네. 통화한 그 시간은 사실은 30초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짧았습니다, 사실은. 아 증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좀 막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53분에 홍 차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예, 예, 예.